네, 이제 오랜만에 녹음을 한다는 말도 식상한 간헐적 업로드 방구석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카테고리가 워낙 잡탕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저를 자주 찾아뵙던 분들도 거의 없고 이제 거의 뭐랄까 비구독자 위주로 조회수가 하나 둘 정도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죠. 계속 안타깝지만 제 하고 유튜버 특성상 그런 변화에 좀 익숙한 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트렁크가 최근에 이제 11월 29일 날 이제 공개가 예정이 확정됐고 또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거를 구매하고 다 읽고 나니까 밀리의 서재 25일 날 공개 예정처럼 이제 라인업이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김여령 작가님의 작품인 뭐 완득이나 우아한 거짓말 그리고 트렁크까지 전부 다 이제 영화화됐거나 지금처럼 이제 드라마 공개 예정인 작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유재석 님이 이제 그 유튜브 핑계고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그 드라마 곧 공개 예정인 이제 원작 아니 저기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이제 배우들의 주연인 이제 공유와 서현진 배우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일단은 제가 되게 뭐랄까 좋아하는 배우 두 분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가 궁금했고 또 예고편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일단 예고편만 보고 일단은 소설을 한번 좀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걸 좀 원작을 먼저 찍먹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 내용을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 읽고 나니까 일단은 김여령 작가님의 트렁크라는 소설이고요. 김여령 작가님이 그 이전에 영화화된 작품 아까도 말했지만 우아한 거짓말 그리고 완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완득이는 뭐 유명한잖아요. 그 유아인 배우 좀 안타깝지만 지금 좀 논란이 있는 유아인 배우 그리고 김윤석 배우 두 분이 이제 유아인 배우가 아마 학생 역이고 김윤석 배우가 선생님 역할인데 뭐 쇼츠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보신 분들도 꽤 있는데 제가 소설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본 작품이긴 해요. 그냥 나중에 언젠간 접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보다는 저는 이제 우아한 거짓말을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영화랑 뭐 영화 혹은 드라마나 이제 원작을 같이 이제 접하는 그런 약간 작업이랄까 뭔가 체험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좀 다채롭게 읽어보자. 예전에 이제 다시 소설을 이제 읽는 게 좀 힘드니까 영화화된 혹은 드라마화된 작품을 좀 해가지고 뭐 소설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접하면 좀 색다를 것 같아서 이제 시도했던 작품 중에 요 우아한 거짓말의 영화랑 소설을 저 읽었습니다. 소설 먼저 읽었었고요. 내용 자체가 일단 우아한 거짓말은 그 학우들 사이에서 어떤 뭐 괴롭힘까지는 모르 어쨌든 그런 괴롭힘의 한 형태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된 한 소녀 그리고 그 소녀의 언니인 뭐 여러 그 과정들을 이제 왜 자기 동생이 그렇게 죽었는지 그리고 주변에 얽혀진 관계에 대해서 뭔가 담담한 느낌도 있고 뭔가 시트콤 같은 분위기도 있고 굉장히 소설 자체가 좀 뭐랄까요 톡톡 튀는 되게 재밌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김여령 작가분께서 이런 작품을 쓰기 때문에 이게 영화가 될 만하구나. 소설 자체가 되게 시나리오화 할 수 있을 만큼 대사 느낌의 그런 것들도 많았고 캐릭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거기도 마침 유아인 씨가 나왔었는데 어, 영화랑 뭐 소설과의 어떤 차이점은 있더라도 둘 다 잘 되게 웰메이드 된 작품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음, 드라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로 만들어진 게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내용 자체가 영화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짧은 느낌도 들어서 영화로 만드는 것보다는 역시 드라마가 좋고, 다만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긴 거는 책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할 말은 없고, 제가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본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거짓말을 읽었을 때보다는 조금 어떤 감명은 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직업을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고편상으로 뭐 드라마를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그 트렁크의 예고편 자체가 그 공유와 서현진 배우가 이제 계약 결혼을 하는 형태로 그 예고편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 주인공, 이제 주인공인 분이 직업적인 그 내용이, 그러니까 계약 연애가 아니죠, 계약 결혼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 뭐 어떤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 결혼을 하는 형태의 고객들을 상대하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쨌든 가상의 직업이니까 사실 되게 잘 현실감 있게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음 저는 이거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저는 아무래도 우아한 거짓말을 통해서 이거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에 대한 풀어나가는 장르이기 때문에 와닿았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김연영 작가가 그 어쨌든 무거운 주제인데 그 사이사이에 재치 있는 뭔가 느낌을 주는 이런 서사를 잘 집어넣으시는 분이라 그런 것도 잘 익혔고, 물론 이 트렁크라는 소설 자체도 그 김연영 작가만의 그런 매력적인 전개, 뭐랄까 대사나 이런 뭐 내용 설명 등이 되게 좋긴 해요. 소설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어쨌든 가상의 직업이라는 걸 잘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와닿지 않았다, 그런 정도.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 과연 트렁크라는 드라마는 이 원작을 어떻게 재해석을 했을지, 아니면 원작 좀 살리려고 했는지. 근데 원작을 살린다고 하면은 공유 배우와 서현진 배우가 어디까지 이 원작을 충실히 이행할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각색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 어, 수위가 높은, 그러니까 소설 자체에서 수위가 높은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활자라서 뭔가 야하거나 그런 느낌은 안 주지만, 이걸 영상화하면은 수위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19세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계약 결혼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뭐 리스 부부라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중독자 수준의 서로 즐기는 형태까지도, 그런 계약서상의 그런 것까지도 이제 체크가 되나 봐요. 그냥 그렇게까지 좀 뭔가 디테일한 설정이 들어간다라는 형식으로 이런 가상의 직업 그리고 가상의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있을 법한, 예, 뭔가 그런 형태의 어, 세계관을 만든 거죠. 어쨌든 직장이고 회사를 다니는 직원으로서 그런 회사가 있다. 마치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뭐 소지섭 배우 주연의 회사원, 그것도 킬러들이 이제 고용되어 있는 어떤 일종의 회사인데 되게 한국식 느낌의, 서로 막 찌들어 있고 뭔가 그냥 무슨 기업 직장인처럼 킬러 활동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이것도 가상의 직업이나 회사를 실제로 되게 구체적인 형태의 니즈와 고객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밌어하는 분들께서는 아마 트렁크라는 소설도 재밌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 주인공이 계약 결혼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굉장히 몰입해 있거나 그들의 연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밀착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서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는데, 그런 내용을 서현진 배우와 공유 배우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제일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제 계약 결혼이 아니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이를테면 뭐
뭐 애인 대행, 뭐 애인 대행 알바라든가 무슨 뭐 조건 만남 뭐 이런 식으로 좀 애인 대행은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덜 성적인 면이 있겠지만 조건 만남은 완전히 성매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소설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요. 이거는 계약 결혼인데 성매매 접대부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어 돈벌이를 할 거면 차라리 진짜 그런 데를 하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만약에 회사원 사원이 있다면은 뭐 금방 해고된다 이런 식으로 상무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상무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김예령 작가가 이 소설에서 이런 가상의 직업이나 가상의 어떤 회사에 대한 계약 결혼이란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소설 안에서 이렇게 좀 구축해 나가는 그런 묘사들이나 서사 그리고 주인공이 그 안에서 인간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혹은 어떤 감상에 젖거나 되게 평범하고 그냥 어떻게 읽어보면은 그냥 한 7년 차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그런 느낌의 이제 정서도 있고 또 계약 결혼을 하면서 끝난 계약 결혼이 끝났는데 계속 집착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처리하는 일종의 고객 만족팀이죠. 그냥 진상 처리반 이런 것도 존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어느 격리 시설에 보내는 과정 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뭐 현 이제 계약 관계를 맺은 계속 남편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읽다가도 순간순간 소설명이라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라 지칭되는 사람과 굉장히 진짜 친밀감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도 보면서 재밌고 뭐 동료들 간의 이야기 혹은 후배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짤막짤막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포진돼 있어서 이제 제가 어떤 주제의식으로 이걸 읽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가상 어쨌든 가상 상황 가상의 세계관을 그려나가는 그 김여령 작가의 그냥 그런 서사를 따라가기 바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인공이 어떤 겪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몰입되지 못했고 그래서 아마 이 책에 대해서 좀 뭐랄까 우아한 거짓말보다는 자꾸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감명 깊게 나름 읽었던 우아한 거짓말의 그 소설의 영화보다는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항상 지금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한 부분이 과연 이 서현진 배우와 이 공유 배우가 이 트렁크라는 원작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제 바람은 수위를 좀 낮춰서더라도 그냥 뭐 가벼운 스킨십이나 이런 애정 어린 그러니까 계약이지만 애정을 이렇게 뭐 억지로를 하든 뭐 그간 그 사이에서 뭐 감정이 생기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 정도만 하고 이런 계약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가상의 직업 그런 것들을 재밌게 그려나갈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기도 하겠고 아니면 또 이 소설 안에서도 어쨌든 아까 언급했지만 자꾸 이제 주인공에게 위기감을 조성하는 약간의 어떤 빌런 그러니까 진상을 어떤 식으로 누가 지금 그 역할을 할지 아니면 그건 빠졌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제발 잘 뽑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정확히 지금 누가 어떤 감독이 했는지 모르고 저는 이제 공유 배우하고 서현진 배우 두 배우가 이렇게 했는데 서현진 배우가 하는 그 연기가 되게 매력적인 게 어, 어떨 때는 되게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데 되게 허당끼 있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항상 그렇게 잘 표현하는 배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유 배우는 워낙 뭐 잘생기기도 하셨고 연기도 잘하시니까 항상 그렇게 헌칠하고 잘생긴 분이 연기까지 잘하면 되게 매력이 있죠. 뭐 강동원 배우도 그런 부분이고 뭐 공유 배우도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선구안도 있으신 것 같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때 굉장히 뭐 연구를 많이 하시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배우가 이렇게 마스크가 너무 좋으면 연기를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경우는 요즘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아무튼 연기파 배우 뭐 그런 마스크로 승부 보는 배우 이런 예전에 그런 건 있었지만
어떤 공유 배우 같은 경우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 맞는 배역마다 뭐 멋있는 역할도 있지만 뭐 워낙 음,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의 어떤 시너지가 잘 발휘됐으면 하겠고, 드라마가 조금 산으로 가더라도 배우들이 이제 하드 캐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심되는 배우이기도 하고, 트렁크라는 소설도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작을 잘 살려서 드라마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 25일까지 참았다가 밀리의 서재로 읽었으면 돈이 굳었겠지만 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상평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가상의 직업 그리고 가상의 회사 그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라는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워낙 소설맹이다 보니까 내용을 좀 많이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김여령 작가는 이런 내용을 어떤 내용이든 참 그 맛깔스러운 대사든 묘사든 이런 것들을 잘 집어넣는 작가라는 건 틀림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득이나 우아한 거짓말이나 트렁크가 다 미디어화 된 거라고 봐요. 요즘에 웹툰이나 뭐 웹소설이 영화나 드라마가 되기 쉬운 이유가 대사들도 잘 뭐 하다기보다는 뭐 세계관도 그렇겠지만 좀 영상화하기 좋은 작품들이 많은 거죠.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건데, 그러니까 김여령 작가만의 그런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대사 자체는 살아있는 그런 느낌, 현실감 있는 대사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감히 이런 말을 해봅니다. 소설 맹주제. 그래서 좋은 작품인 건 사실이고요. 아무튼 트렁크라는 원작도 잘 이제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있다면 25일 날 기다리면 공짜니까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 구독자라면 한번 29일 이후에 한번 같이 보고 저도 한번 드라마인데 한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